예, 안녕하세요. 저 73회 전산회계 2급 이론 문제부터 해가지고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1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의 의미로 가장 잘 나타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용이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회계 정보 이용자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뭘 제공한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랬죠. 요건 전부 다 뭡니까? 회계의 목적에 관한 얘기죠. 자, 여기서 일단 회계에서 분류를 얘기한다면 저건 지금 그거예요. 회계 목적입니다. 회계의 분류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요. 이거는 뭐냐면 외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뭐 어떤 게 있어요? 재무 회계가 있죠. 재무 회계. 그다음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뭐 관리 회계. 그다음 세무 보고를 목적으로 하는 거. 국가에 세금 내는 거 계산하는 거 있죠. 그래서 그거 세무 회계 뭐 요런 식으로 회계를 좀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나눠 놓은 게 회계 분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회계의 연도라는 건 뭐였어요? 기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당하는 내용을 보고하겠다. 뭐 이런 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기간을 말하는 거고요. 회계의 연도는 뭘 초과할 수 없다.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요렇게 우리 공부했습니다. 예. 자, 다음 회계 단위는요. 회계 단위는 뭐 세금을 신고하거나 회계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는 거 있죠. 보고하는 건 어떻게 해요? 각 사업장마다 한다라고 해가지고 각 사업장이 회계 보고하는 하나의 단위가 된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구별할 필요 크게 없이요. 바로 정답은 몇 번 되겠습니까? 얘는 1번 회계 목적이 되겠네요. 자, 다음 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재무제표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는 무조건 외워두시라고 그랬죠. 재무제표는 뭐 있습니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요,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에 뭘 포함한다? 주석을 포함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때요, 나타날 수 있는 것 중에서 지금, 주석 말고요, 주기라는 게 있거든요. 주기는, 재무제표가 아닙니다. 재무제표가 아니다. 라고 요렇게 알아두시고요. 지금 문제에서는 뭘 줬냐면 학계장익산표를 줘놨네요. 자, 학계장익산표는 재무제표가 아닙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 3번. 다음, 어, 다음 계정 과목 중 증가액이나 발생액이 대변에 나타나는 것은 이라고 물어봤네요. 자, 지금 증가액이나 발생이 대변에 나타나는 얘기는요. 일단 좀 분류를 하자 그러면 차변에 나타나는 것, 차변에 증가가 나타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대변에 증가가 나타나는 게 있죠. 차변은요. 자산의 증가. 그 다음요. 또 뭐 나와요? 비용의 발생 이렇게 나올 거고요. 대변에는요. 부채의 증가. 그 다음 자본의 증가. 그 다음요. 예, 수익의 발생 요렇게 나옵니다. 요게 이제 나오는 게 뭐 요렇게 나오겠죠. 그죠? 나머지 감소하는 건 다 반대죠. 반대가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지금 받을 어음 나와 있는데요. 받을 어음 자체는 뭡니까? 받을 어음은 자산에 포함되고요. 얘는 증가액이 어디 나와요? 차변에 나오겠습니다. 차량 운반구도 자산이죠. 뭐 더 정확하게 따지면 얘는 유형 자산에 포함되는 거고요. 얘는 어디에 포함된다? 어디에 증가액이 나온다? 차변에 나오겠죠. 자, 지급어음은 매입했을 때 약속금을 발행해서 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나중에 내가 돈을 더 줘야 된다 그랬죠. 약속금 발행한 만큼 나한테 돈을 또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급어음 자체는요. 어디에 포함된다? 부채에 포함됩니다. 부채에 포함되고요. 얘는 증가액이 어디로? 대변에 나오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정답은 몇 번? 정답은 3번이 될 거고요. 자, 4번 기부금은요. 기부금 자체는 어디에 포함됩니까? 비용에 포함되고요. 비용의 발생은 어디에 나옵니까? 차변에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4번인데요. 다음 중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물었네요.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물었죠. 자, 우리가 거래 식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 뭐요? 일반적인 거래와 그리고 회계상의 거래가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일반적인 거래는요. 우리 뭐 이렇게 하기로 했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뭐 약속이나 약속이나
아니면 담보 제공. 이러한 것들도 전부 다 뭡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할 땐 거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회계상 거래는 뭡니까? 전부 다 예, 재산상의 변화가 생기거나 비용과 수익이 변화가 생겨야 돼요.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의 변화가 생기는 거. 요게 뭡니까? 회계상 거래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뭐를 공부를 좀 하셨기 때문에 뭐 자산부터 자본 비용 수익이 변화가 생긴 거는 뭐다 회계상 거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했죠. 여러분들 딱 봐가지고 분개할 수 있으면 그게 뭐다 회계상 거래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그래서 회계상 거래는 일반적인 거래와는 좀 다르게요. 뭐 하는 거? 화재가 발생했거나 도난, 분실 이런 것도 전부 다 어떻게 된다? 회계상의 거래로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4번에 보시면요. 자, 1번 기계 장치의 사용으로 가치가 감소하다. 가치 감소분 반영해주는 분계가 뭡니까? 차변의 감가상각비. 그리고 대변은요. 감가상각누계 해가지고 우리 언제요? 기말에 수정 분계할 때 요런 내용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가치 감소분을 반영해 주는 거고요. 요것도 회계상 거래가 됩니다. 다음 상품 보관 창고의 보증금으로 얼마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구두 계약했죠. 구두 계약이라는 건 실제로 지금 대금을 지급한다 안 한다. 대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로지 약속에 포함되는 거죠. 오로지 약속에 포함되는 건 회계상 거래이다 아니다. 회계상 거래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정답은 몇 번? 2번. 상품 보관 창고의 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계약한 건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정답 몇 번이요? 2번입니다. 자, 다음 5번 갈게요. 자, 다음 설명 중 밑줄 친 가와 관련 있는 계정으로만 나열된 것은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다른 실체에게 미래의 자산이나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특정 실체의 채무를 말하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유동자산, 유동부채, 그 다음 비유동자산, 비유동부채 이런 식으로 유동과 뭐를요? 비유동을 구별하는 건 뭐였습니까? 예, 보고기간 종료일. 보고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예, 만기가 몇 년이요? 1년 이내인 것들은 유동이 되는 거고요. 비유동은요. 1년을 초과하는 게 비유동이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얘는 지금 부채 중에서 뭘 구별하라는 얘기예요? 예, 부채 중에서 정정. 예, 유동 부채를 찾으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하나씩 따져봅시다. 자, 외상 매입금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예, 유동 부채가 되는 거죠. 유동 부채 중에서도 어디예요? 매입 채무라고 유동 부채 안에서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매입 채무에는 뭐뭐 있습니까? 외상 매입금 그리고 지급업 이렇게 두 개 합쳐서 뭘로 본다? 유동 부채로 보고요. 다음 단기 차입금 나왔네요. 차입금이 만약에 얘가 장기 차입금이었다면 얘는 비유동 부채인데요. 단기 차입금은 어디에 포함된다? 유동 부채에 포함되고요. 장기 차입금은 예, 비유동 부채에 포함이 됩니다. 다음요. 사채 나오네요. 자, 사채는 때려 죽여도 어디에요? 비유동 부채에 포함을 합니다. 왜요? 만기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 임대보증금 나오네요. 자, 임대보증금도 어떻게 됩니까? 언제 이 사람이 나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임대보증금 자체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보증금을 맡기면 임대보증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임대보증금 같은 경우에는요. 세입자가 나가야 이제 내가 어떻게 해요? 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임대 보증금 자체는요. 예, 부채에 포함이 되고요. 특히나 어느 부채? 비유동 부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두시면 되고요. 다음 선수금 나오네요. 선수금은 계약금 쪼로 내가 먼저 어떻게 해요? 계약금을 먼저 받으면 대가를 받으면 그게 선수금이 되고요. 얘는 어디 유동 부채에 포함되고요. 그 다음 장기 미지급금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됩니까? 비유동 부채. 자,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 있죠. 자,
자,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 같은 경우는 뭡니까? 얘네들은 자산이죠. 자산 안에서도 무슨 자산? 유동 자산이 되고요. 유동 자산 안에서도 뭐 따로 또 구별하자 그러면 당좌 자산이 포함되고요. 당좌 자산 안에서도 매출 채권으로 분류한다. 요렇게 봐주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 자체에서는요, 뭡니까? 유동 부채만을 찾으라고 했거든요. 그럼 뭐가 됐어요? 외상 매입금과 단기 차입금. 요것만 뭐가 됐습니까? 유동 부채에 포함되겠네요. 사채, 비유동 부채, 비유동 부채, 그 다음에 장기 미지급금, 비유동 부채. 요것들은 자산에 포함되니까 아예 부채하고는 거리가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6번입니다. 문제 6번 같은 경우에는요, 다음 그림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뭐 붕괴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붕괴할 때 어디다 붕괴하느냐? 붕괴장에다가 붕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붕괴를 하게 되면요, 이제 우리는 뭐가 궁금하다고요? 계정 과목 하나하나마다의 변화량, 그리고 증가한 거, 감소한 거, 이런 변화량이 궁금하거든요. 그럼 그 변화량을 뭐 한다? 기록하는 걸 정기라고 얘기하고요. 이건 어디다 간다고요? 총계정 원장에다가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뭐 수정 전 시산표 작성하고요. 그다음 뭡니까? 기말 수정 분기를 하겠죠. 그리고 나면 뭐 나옵니까? 수정 후 시산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학기 전에 시산표라는 게 나왔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시산표예요. 그러니까 시산표는 합계 시산표, 잔액 시산표, 합계 잔액 시산표 이런 식으로 용도나 목적에 따라서 합계와 잔액을 다 기록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아니면 합계만 넣어서 계산하는 것도 있고 잔액만 넣어서 계산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거는 뭡니까? 개인이 만들기에 따라서 다른 거거든요. 자, 그렇지만 일단 합계 잔액 시산표도 시산표고요. 여기 수정된 시산표라는 건 뭡니까? 기중에 발생한 거래를 어떻게 합니까? 붕괴하고 정기했을 때 틀린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내기 위한 게 시산표 작성의 하나의 단계고요. 무슨 말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뭐 틀린 게 있으면 바꿔주고 기말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결산 분계들까지 해주시고 나면요. 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수정 후 시산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지금 문제에서는 붕괴와 정기일 때 어디다 기록하느냐? 예, 붕괴할 때는요. 어디다 기록하고 붕괴장에 기록하고요. 정기할 때는 어디? 총계정 원장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가에 들어갈 내용은요. 뭐가 됩니까? 총계정 원장이 되겠네요. 정답은 몇 번? 예, 4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안에 내용 좀 작나? 7번. 자,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건요. 자산이라는 건 바로 뭐 할 수 있는 거,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일단 현금에는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는 일단 현금이 포함될 거고요. 보통 예금 통장에 있는 거. 그래서 또 당좌 예금, 그리고 자기압 수표 이런 것들 다 통틀어서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따지자 그러면 얘네들은 그냥 현금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자, 그런데 뭐요? 현금성 자산이라는 건요. 약간의 뭐가 있어요? 기간 제한이 있다 그랬죠. 왜요? 취득 당시 만기가 몇 개월? 3개월 이내. 요 조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만기가 몇 개월이요?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들어오는 뭐 단기 금융 상품이나 이러한 것들이 현금성 자산에 들어오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현금이나 보통 예금이나 당좌예금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 보면 3번에 보시면 비품 나와 있는 거 보시죠. 비품은요. 자, 자산은 자산인데 당좌 자산은 아닙니다. 당좌 자산 아니고요. 어디에 포함된다고요? 유형 자산에 포함되겠죠. 예, 업무 용도로 쓰이는 거고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유형 자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아닌 것은 몇 번이요? 예, 3번 예, 비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입니다. 매입처에서 상품 얼마 50만 원에 매입하고 대금은 한 달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의 거래를 분기할 때 대변에 기입할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자, 상품 매입했네요. 그럼 차변에 뭐 자변에 상품 금액은 얼마? 50만 원 이렇게 들을 거고요. 그러고 나면 대변에는요. 대변에는
한 달을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아직 안 줬죠. 자, 상품이나 원재료 같은 걸 매입하고 대금을 아직 안 줬으면 뭐가 된다? 외상 매입금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이때 그냥 외상으로 했다라가 아니고요. 약속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다.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라고 하면 뭐가요? 외상 매입금이 아니라 지급어음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차변에 있는 내용이 뭐가 상품이나 원재료가 아니고 뭐였다면 비품이나 아니면 뭐 기계 장치 뭐 요런 게 되잖아요. 그죠? 요런 게 됐는데 대금 지급하지 않았다. 그럼 뭐 미지급금 요렇게 분기하시면 되겠죠. 예,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요. 계약금 해가지고 판매 금액의 10%를 거래처에서 발행한 당좌 수표로 발행하였다. 뭐야? 판매하기로 하고네요. 대박. 요거 매입시입니다. 요거는 매입시입니다. 예, 됐죠? 매입시고요. 자, 다시 판매하기로 했으니까 뭡니까? 물건을 팔고 대금을 받았다면 차변에는 뭐요? 대금을 수취한 게 들어갈 거고요. 대변에는 뭐 상품 매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뭘 했다면요? 상품을 뭐 했다? 판매했다 그러면 내가 이익을 포함해서 판매한 게 되겠죠. 그래서 상품 매출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자, 계약금을 거래처에서 발행한 당좌 수표로 받았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상품을 매출한 게 아닙니다. 왜요? 물건이 나간 게 아니죠. 자, 그러니까 뭐 제품이나 상품이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일단 당좌 수표 받은 건 뭐 현금이 될 거고요. 계약금은 판매 금액의 10%니까요. 얼마 받은 게 됩니까? 예, 50만 원을 받은 게 될 거고요. 대변에는요. 예, 선수금 이래 되겠죠. 즉 오늘은요 매출이 발생한 게 아니고 계약금입니다. 계약금을 먼저 받으면 뭐가 된다고요? 선수금이 되고요. 실제로 나중에 매출하게 되잖아요. 그죠? 매출하게 되면 뭐 선수금만큼은 이제 안 받겠죠. 그래서 선수금 제외하고 예, 제외하고 나머지는 뭐 현금 받았으면 현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요렇게 분계가 되겠죠. 그리고 요때 실제로 물건이 나갔을 때 제품을 판매했을 때 뭐가 된다고요? 상품 매출이라고 해서 금액 얼마? 500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계약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요. 분계는 이런 식으로 돼 주셔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 물건 팔았을 때 뭐가요? 이 선수금이 이제 사라지고요. 현금으로 받는 건 그만큼 이제 적게 받겠죠. 그리고 매출은 500만 그대로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의 거래는요. 뭐가 요거래입니다. 현금 50만 원, 그다음 대변에 선수금 얼마? 50만 원. 그래서 분계는 몇 번?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10번입니다. 자, 유형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당좌 자산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자,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 보고 기간 종료일로부터 그럼 보고 기간 종료일이 다른 말로 뭐라고요? 결산 시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보고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거. 예, 현금화되는 자산인데요. 요때 제가 말씀드릴 때 뭐 돈이나 권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재고자산은요. 뭡니까? 물건이죠. 얘는 일단 판매 과정을 거쳐야 돼요. 판매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건데 판매되는 것들은 뭐라고요? 재고 자산이고요. 이러한 것들은 뭐 상품, 제품 이런 게 있다 그랬죠. 그리고 원재료, 뭐 제공품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게 전부 다 의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판매를 목적 혹은 제조에 투입되는 거 이게 뭡니까? 재고 자산이 되죠. 자, 다음요. 투자 자산은요. 복구 기간 종료일로부터 기간 종료일로부터 뭐요? 1년 이내에 현금화 되는 건 아니고요. 현금화가 되지 않지만 무슨 목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이죠. 근데 이때 뭐도 권리 뭐 이런 것도 다 되고요. 맞죠? 예, 그 물건들도 다 됩니다.
자, 다음 유형 자산 같은 경우에는요. 목적이 뭡니까? 업무 용도로 보관하고 있고요. 그 다음 물리적 실체가 있어야 돼요. 물리적 실체가 있는 거고요. 요것 또한 뭡니까? 1년을 초과하여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투자 자산부터 뭡니까? 여기 요쪽 위쪽에 있는 거 요거 위쪽에 있는 정정 자, 요쪽에 위에 있는 거 있죠. 여기 요 위쪽에 있는 게 무슨 자산? 유동 자산. 요 밑에 있는 게 비유동 자산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유형 자산 같은 경우에도 회사에서 업무 용도로 보관하고 있는 건데요. 생산하는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도 있습니다. 재화의 생산을 목적으로.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요. 재화의 생산을 목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생산하는데 돕는다는 얘기지. 얘가 투입되어 가지고 뭐 제품으로 튀어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업무 용도로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기계 장치 같은 거 이런 게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업무 용도입니다. 업무 용도로 보관하고 있어야 되고요. 무형자산은 다 유형자산하고 비슷한데 뭐가 없습니까? 얘는 물리적 실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없다고 했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보시면요.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산, 판매를 목적으로 하면 얘는 뭡니까? 재고자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1번입니다. 다음 중 거래 결합 관계에서 성립할 수 없는 것은 요거는 아까 전에 좀 뭐 써놓은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자, 거래의 결합 관계는요.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죠. 자, 자산의 증가는 어디? 차변, 부채의 증가 대변, 비용의 발생 차변, 그다음 자본의 증가 대변, 수익의 발생은 어디? 대변.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감소하거나 어, 뭐 차감되는 거는 반대편에 나오죠. 그래서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면 자산의 감소는 어디요? 대변에 나오죠. 바로 보이네. 자, 11번에 보니까요. 여기 자산의 감소는 어디 차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관계는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예, 넘어가도 되겠죠. 예, 다음 12번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한국 상사의 어음 할인에 대한 분기로 옳은 것은인데요. 여기 보시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매각 거래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고요. 매각 거래. 그 다음에 어음의 할인이죠. 자, 이 얘기는 일단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를 넣고 들어가셔야 된다고요? 쭉 내려와서 여기다 쓸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넣고 들어가셔야 되는 게 매각 거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건 뭡니까?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은행에다가 은행에 매각하고 대금을 뭐 조기에 뭐 받는 거라고 이렇게 받는 거 너무 심하게 썼나? 받는 거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자, 만약에 5월 1일 날 내가 뭘 받아요? 약속어음을 수취하는데요. 얘가 만기가 언제냐면은 7월 며칠 5일이라고 합시다. 되겠습니까? 근데 회사의 자금 사정상 7월 5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고요. 어떻게 합니까? 은행에 가가지고요. 야, 네가 기다렸다가 은행한테 네가 기다렸다가 대금을 받고 먼저 나한테 대금을 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요. 내가 가지고 있던 약속금을 은행에 처분한 게 되고요. 약속금이 사라지니까 이 뭡니까? 받을 어음이 사라지는 게 되죠. 그래서 대변에 받을 어음의 금액은 바꾸시면 안 됩니다. 금액이 얼마입니까? 10만 원이죠. 이렇게 하면서 은행은 그러면 약속금을 보관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가 음, 나중에 이제 그 거래처에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돈을 받겠죠. 나중에 돈을 받게 되면요. 은행은 그 기간 동안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은행에서 수수료를 좀 떼거든요. 근데 그게 뭡니까? 할인료라고 했죠. 그래서 할인료만큼 5천 원을 차감했기 때문에요. 이 할인료 5천 원만큼은 뭐가 된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금액은 얼마? 5천 원. 여기 보면 5천 원 나와 있죠. 여기 할인이 5천 원 나와 있죠. 됐고요. 나머지 금액만 받겠죠. 나머지 금액을 당좌예금 계좌로 이체받았으니까 당좌예금으로 얼마가 돼요? 9만 5천 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만기가 7월 5일인데
이건 뭡니까? 만기 도래 전에 할인하게 되면 자, 그때 발생하는 할인료 있죠? 할인료는 뭘로?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회계 처리하시고요. 자, 만기가 도래해가지고요. 은행에 뭐랬다? 추심을 의뢰하고 대금을 받게 되면 은행이 뭐 한다 그랬습니까? 돈 받는 행위를 대신해 준다 그랬죠. 그때는 뭘로? 수수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분기 같은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분기가 되겠죠. 자, 맞는 거 찾읍시다. 여기 있네요. 3번 당좌 예금 나오고요. 그 다음 받을 어음 나오고 매출채권 처분손실 나오네요. 자, 그래서 받을 어음 사라지고 뭐 당대금 통장으로 대금을 받을 때 은행에서 자기네들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를 할인율을 좀 떼는데요. 그게 뭐가 된다? 매출채권 처분손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몇 번이요? 1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인출금 계정이 나타나는 거래가 아닌 것은 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일단 인출금에 대해서 조금만 더 공부를 하자면요. 자, 인출금 같은 경우에는요. 뭐라고 했습니까? 사업주 개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뭐가 된다? 인출금이 돼요. 이게 전산회계 2급에서는 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개인 기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인출금 회계 처리하시고요. 전산회계 1급 같은 경우에는요. 뭘 기준합니까? 예, 법인인 기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산회계 1급에서는 사업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걸 뭘로?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요. 앞에 개인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문제가 좀 있어요. 지금 소득세 있죠. 개인의 소득세 납부는 결국에는 회사 입장에서는 개인 기업 같은 경우는 국가에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소득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인출금 계정이 나오시면 안 되고요. 요거가 1번 같은 경우에도 인출금 계정 안 나옵니다. 2번, 3번은 인출금 나오고요. 그 다음 4번 업무용 자동차의 보험료 있죠. 이것도 계정 과목은 뭐 보험료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하고 4번 두 개가 다 정답이고요. 복수 정답 인정해 주시니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다음 중 손익에 관한 결산 정리 중 비용의 이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은 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비용의 이연과 그 다음에 비용의 계상, 그 다음 수익의 이연과 그 다음 수익의 계상 이렇게 나오죠. 자, 이때 비용의 이연이라고 하는 거는요. 당기에 지급한 비용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비용은 뭐 보험료, 그 다음 뭐 임차료, 뭐 여러 가지 비용 등등등등등등등등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기 지급한 비용 중에서 기간이 어디까지? 차기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 있죠. 차기까지 포함된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때 차기분에 해당되는 게 뭐라고요? 미경과 혹은 차기분. 예,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단기 비용을 지급하긴 했지만 단기 게 아니라 차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뭐 성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 준다라고 얘기 드렸고요. 여기서 성급 비용인데요. 뒤에 비용 말 대신에요. 성급 뭐 보험료, 그다음에 성급 임차료 이런 식으로 뒤에 비용에 대한 계정 과목이 붙어서 계정 과목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많이 쓰는 계정 과목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식으로 구별해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비용의 이연이다라고 하시면 비용의 이연은 단기게 아니라 차기에 해당되는 거 뭐요? 성급 보험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만약에 비용을 계상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비용을 계상한다는 얘기는 단기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단기분에 해당되는 비용을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요. 뭐가 된다고요? 미지급 비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수익의 이연이라는 건 단기에 수익을 수치했지만 실제로는 차기분에 해당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수익의 이연은 어느 게 있겠어요? 예, 선수 수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라고요? 단기에 수치한 뭐 중에서 수익 중에서 차기에
해당하는 수익을 이야기합니다. 자, 수익의 계상이라는 건요, 단기에 수치해야 하는 수익인데 얘를 기록을 안 한 거예요. 기록을 안 했기 때문에 뭐한다? 미수 수익으로 기록을 하겠죠.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 비용의 이연 있죠. 비용의 이연은 기능 어디 있나? 여기 있네. 비용의 이연은요, 자산에 해당하고요. 자, 미지급 비용은 부채. 그 다음에 선수 수익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십니까? 얘도 부채가 되고요. 미수 수익은요, 예,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 뭐 비용, 수익 붙었다고 해서 얘네들 계정을 비용이나 수익 쪽에 갖다 놓으시면 안 되고요. 어디에 갖다 놓으시라고요? 자산, 부채 이쪽에 갖다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선수 임대료는요, 예, 수익의 이연 이렇게 될 거고요. 미수이자는 아직 안 받은 이자죠. 뭐가 되겠습니까? 예, 수익의 계상이 될 거고요. 성급보험료는요, 비용의 이연. 미지급 이자는요, 아직 안 준 비용 되겠죠. 그래서 이건 뭐가 됐습니까? 비용의 계상.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다음 15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회계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 회사가 결산일에 계상해야 할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물어봤네요. 자, 지금 보니까 기계장치의 구입액이 얼마입니까? 3천만 원이고요. 정기 감가상각 누계액이 300, 내용연수는 3년, 잔존가치는 없고요. 자, 중요한 단서 나왔습니다. 뭐 나왔습니까? 정액법으로 회계 처리하라고 나와 있죠. 자, 정액법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해주시고요. 여기를 뭘로? 내용연수로 나누라고 했죠. 여기서 이렇게 쭉 꺼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럼 취득원가가 3천만 원이고요. 정기 감가상각 누계액이 300만 원이니까요. 여기서 정기 감가상각 누계액을 고려하는 건 뭐일 때? 정률법일 때 정기 감가상각 누계액을 고려해야 되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액법이기 때문에요. 정기 감가상각 누계액은 고려하실 필요 없고요. 기계장치 구입액 3천만 원에서 내용연수를 바로 나누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거 두 개, 지금 잔존가치 없거든요. 잔존가치 있었으면 잔존가치 빼주고 나누면 되는데 정기 감가상각 누계액은 고려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요, 요렇게 계산을 하면 자, 3천만 원, 오케이. 나누기 뭐가 되겠어? 5가 되겠죠. 만약에 뭐가 있으면요. 잔존 가치가 있으면요. 잔존 가치를 빼주시는데 현재는 잔존 가치가 0원입니다. 예. 자, 그래서 뭐 그냥 계산기 안 써도 되는데 한번 써볼게요. 예, 얼마? 3천만 원에 대해서 나누기 몇 년? 5년 하시게 되면 600만 원 나오죠. 그럼 정답은 몇 번? 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론 문제 푸셨는데요. 이론은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푸실 거라고 보고요. 여기까지 하고 이론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